고화성, 이준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오빠 생각에 이한 감독님, 그리고 임시완 씨, 고화성 씨, 그리고 이준 씨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더 큰 박수로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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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 17개 CGV 관에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관객분들 외에도 전국에서 지켜보고 계신 모든 관객분들에게 인사하시고 또 착석을 해주실까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오빠 생각의 주역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착석해 주실까요?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다가 이렇게 또 실제로 무대에서 만나니까 너무 여러분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 이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빠 생각에서 연출을 맡은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시완 씨. 안녕하세요. 오빠 생각에서 한상열 역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미 역의 고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이 가해신 전주 가해시 갈고리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갈고리의 그 변화하는 모습에 우리 관객분들이 푹 빠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오늘 좀 즐거운 이야기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네네. 자, 일단 임시완 씨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언론 시사회 이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호평들이 나오고 있고, 좀 제일 기분 좋았던 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뭐 개봉은 조금 남았지만. 글쎄요, 그냥 저기 기자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좀 임시완의 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네. 그 평을 저는 좀 보고 싶네요. 어떻게 평을 하셨는지. 그래요. 아니 뭐 좀 보시면은 너무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봉 이후에는 또 직접 피부로 와 닿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좋은 말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화성 씨는 이한 감독님과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이번이 우아한 거짓말에 그래요. 이어서 두 번째예요. 예,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떠세요? 정말 익숙해서 좋았던 점도 있고요. 네. 오히려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의 몰랐던 면을 보게 된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또 한 번 호흡을 맞추셨던 감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갈고리 씨는 우리 이준 씨는 전주 가해시입니다. 전주근 씨, 이준 씨,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반적인 악역과는 다른 캐릭터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야 되는 역할이셨는데 어떤 부분 제일 신경 쓰면서 연기하셨나요? 그게 감독님이 너무 잘 배려해 주셔서 입체적인 악역이 만들어질 수 그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처음 미팅을 했을 때부터 본인의 영화에서는 그냥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음직한 믿음이 가는 그런 상상이 가는 그런 인물을 표현하고 싶다, 그런 인간을 표현하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죠. 네. 이준 씨 아니면 정말 누가 소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갈고리를 멋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한국 전쟁 당시 어린이 합창단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이 소재를 영화화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가여워할 줄 알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예를 들면 한상열 같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인터뷰 결과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게 크게 합창단, 뭐 작은 뭐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악기 몇 개로 가지고 있는 뭐 음악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영화화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울림을 또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빠 생각의 명장면, 그 스틸 화면들 몇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스틸 화면 하나씩 보시면서 배우분들에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여주시죠. 자, 배우분들께서는 이 앞에 있는 노트북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스크린으로 되살아난 19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의 그 한 복판의 모습이고요. 영화의 이제 오프닝에 등장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죠. 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 영화의 어떤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감독님 작품에서 전쟁 씬은 처음 다루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네. 이 장면 연출하실 때 어떠셨는지 생각나시죠? 네, 제가 사실은 전쟁 영화나 시대물은 죽어도 안 할 거다 별로 관심도 없고 네네. 과거의 이야기가 나한테 흥미를 끌까 그랬는데 운명처럼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그래서 네네. 사실은 이 시나리오 준비하면서는 전쟁 영화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너무 자신이 없어서 예. 본 영화가 별로 없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전쟁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일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잘 찍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네. 좀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아유, 그럴 리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고증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뭐 당시에 막사라든지 어떤 난민터의 모습, 뭐 시장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멋있는 것보다는 네. 최대한 진짜처럼 찍어보자라고 모든 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투 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요. 임시완 씨도 전쟁 씬은 연기로 처음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부상 입을 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요. 실제로 부상 당하셨다고요. 예. 그랬는데 그 전쟁 씬 촬영이 영화 초반부에 찍었는데 다행히 부상은 그나마 큰 부상이라고 할 만한 부상은 저밖에 없었어서 네. 그냥 그거가 그 자체가 우리 영화로서 그냥 액땜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는 그 대규모 전투 씬에 출연하지는 않지만 예. 현장에 놀러 가고 이제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대단한 인원이 나오는 장면을 전쟁 씬을 처음 찍어 보신다고 하시는 감독님께서 예. 정말 그걸 소리 한번 안 지르시고 천천히 모두를 통제하면서 예. 그 장면을 찍어내신 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뒤에 들었었지만 시완이가 다쳤는데도 몇 번을 꼬매고 와서 다시 바로 촬영에 다 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인원이 하루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찍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본인이 감내하고 다시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쯤 돼서 임시완 씨에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멋진 장면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고화성 씨도 뭐 전쟁 씬에 이제 참여하는 뭐 그런 씬은 없었지만 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을 보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었어요. 그게 영화도 비교적 이제 순서대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 한상열 소위의 어떤 표정이 한 차례 이제 큰 참혹한 어떤 일을 지나고 난 그런 얼굴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우분들도 이제 명장면으로 꼽는 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스틸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화면일까요? 네, 2016년 가장 기대되는 만남입니다. 이제 한상열 소위와 박주미 씨께서 이제 만나는, 고화성 씨께서 만나는 장면, 그리고 또 갈고리와 한상열 소위가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진솔한 대화 그리고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시완 씨, 고화성 씨는 그 맥주 한잔 나누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했던 그 씬 때 어떠셨어요? 그때 막 맥주 캔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러던데, 예, 고화성 씨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시대극이 처음은 아닌데 50년대에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막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래서 소품팀과 미술팀을 좀 고생시켰거든요. 근데 왜요? 그냥 현장에서 막 갑자기 생각났어요. 만약에 우는 아이가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그 아이를 달래줄 수 있게 항상 주머니에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초콜릿 좀 조그만 걸로 준비해 주세요. 이랬는데 그냥 요즘 파는 초콜릿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초콜릿 상표, 미제 뭐 이런 걸 프린트해서 다시 하나하나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했고요. 예. 저 장면 촬영할 때도 맥주가 저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예. 생소했어요. 저 금방 취하는 맥주일 것 같아요. 왠지 보기에 아마 석유도 약간 카스예요, 들어가 카스. 카스를 집어넣으면 속엔 카스지만 아마 당시에는 아마 네. 불순물도 되게 많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석유라 맥주가 아니었을까. 그래요, 예. 시대상이 잘 디테일하게 구현이 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가. 이혜주 씨 뭐 방금 마이크 잡으셨지만 진짜 이번에 웃음기 싹 빼시고 예 아주 그냥 임시완 씨 우리 한상열 소유와 제대로 대치를 하는 그런 장면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 연기 호흡은 어떠셨어요? 이혜준 씨께서 생각하시기에. 근데 언론 시사회가 아니죠. 되게 카메라가 이렇게 좋은 카메라. 예 오늘 대포 카메라가 한 40여 대 정도 지금 왔어요. 예. 다들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고 저는 또 저 늦게지만 정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어떤 연기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네. 질투나고 경험이 적은데 훨씬 어린데 이렇게 긴 호흡에 그리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끝까지 정의로운 이런 역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해냈고 또 네. 사실 그게 시완 군하고 되게 닮아 있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것을 잘 감독님이 보시고 캐스팅하셨겠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해낸 게 너무나 동생이지만 대견스럽고 존경해요. 네. 존경한다는 이야기까지. 네, 마지막 단어는 좀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형 그거는 부담스러워서. 그건 좀 부담스러운 단어인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로 바꾸겠습니다. 장점이 많은 동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아니 임시완 씨 근데 이준 씨랑 그 치고받는 장면 찍을 때 네. 진짜 제대로 서로 치고받으셨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 희준이 형 같은 스타일이 좀 액션을 진짜로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처음 그 슛을 들어갔을 때 그 발길로 차이는 씬을 먼저 찍었어요. 예. 그때 한번 맞고 되게 막 정신이 확 들었던 느낌이 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연기에 있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느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더 편하게 연기를 아프긴 했지만 보호대도 다 차고 했고 그래서 잘 액션씬은 큰 무리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정 몰입 잘 하셨겠네요. 네, 제대로 맞아서 그리고 처음부터.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맞았던 씬이었지만 이번에 저도 몇 대 좀 때렸으니까 뭐 다 진짜로 때린 건 아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충분히 속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주먹이 지나가도 맞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충분히 그렇게 했지만 카메라가 보이는 상태에서 가짜로 때리면 너무나 잘 들키는 그런 순간에는 네. 진짜로 때려야 되거든요. 또 진짜로 못 때려서 배려하는 순간 잘못된 배려를 하는 순간 예. 한 40번을 찍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생하는 순간이 생겨서 진짜로 정말 세게 때렸어요. 예. 에이 질투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희준이 형의 연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액션 씬도 그런데 그 진짜 실제로 좀 같이 대치하는 씬이 많았어서 꼭 그런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형이 항상 꼭 진짜로 때리는 것 같은 대사를 칠 때도 저한테 진짜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자극을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연기할 때 좀 어떤 계산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형이 주는 그대로 그냥 받아치면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형한테 좀 내가
맞춰가지를 못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여튼 존경합니다. 그 단어는 좀 부담스러워. 아,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훈훈한 분위기. 아니 근데 이희준 씨가 진짜 지금 얘기에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과 실제로 친하게 안 지내셨다고요. 어떤 리얼리티를 위해서. 네, 그 아이들이 저만 보면 울고 해야 되는 장면이 워낙 많았기 예, 때문에 예. 처음부터 아예 애들하고 친해지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눈을 거의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고 혹시나 마주치면 절대 제가 먼저 피하지 않고 먼저 피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아이들이 저를 가장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그네들한테 너무 웃겼나 봐요. 그냥 거의 동네 바보처럼. 아이 갈고리다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액션하면 무섭게 연기하더라고 애들이 6살짜리들이. 아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진짜.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명장면 속에는 이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스틸 화면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림일까요? 자, 2016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 합창단 오디션 장면 그리고 합창단 공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참 오빠 생각 속의 백미죠. 이 노래와 합창이 주는 감동과 울림. 감독님 그나저나 이 합창단 아이들을 어떻게 다 모으셨는지 궁금하고 우리 동구순이 남매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어떻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오디션. 역시나 오디션을 통해서.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연기만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노래도.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진짜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와 노래를 같이 봐야 됐기 때문에 오디션만 한 4개월 정도 본 것 같아요. 진짜 신중히 예, 기하셨구나. 그것도 1차로 어느 정도 거르고 그 친구들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았어요.